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오늘은 대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에 삼성전자 주가가 좀 빠지니까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시겠다는 분들이 가끔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대출 받아서 삼성전자에 투자해도 될까? 이렇게 제가 잡아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가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대출은 비추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에서 마음고생을 정말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막 6개월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급한 일이 있다고 돈을 갚아달라고 한다면 완전히 나가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반대로 100%의 수익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주식이라는 게 수익을 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대출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하지만 세상에 100%는 없죠. 상황에 따라서는 대출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대출이라면 대출도 괜찮습니다. 대출이 무조건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에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상장 폐지가 돼서 100%다 날렸습니다. 그런데도 커버가 가능할 정도면 대출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원금 100%를 다 날렸을 때 평생 이자만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면 절대로 대출은 받아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 전혀 없이 여윳돈으로만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30%의 수익을 거뒀다고 가정하면 600만 원의 수익을 본 거겠죠. 600만 원도 물론 큰 돈이지만 이게 인생이 바뀔 정도의 액수는 솔직히 아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여윳돈에다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3억으로 투자를 해서 30%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럼 수익금은 9천만 원이 되겠죠. 똑같은 30%의 수익을 냈는데 내 여윳돈으로 했을 때는 600만 원, 대출을 받았을 때는 9천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자가 웬만큼 비싸도 8,400만 원의 차익을 거뒀기 때문에 뭐 이자 내고도 굉장히 많은 돈이 남겠죠.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자체로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를 빠르게 증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출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액으로는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엔 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저는 주식 투자를 위해서 대출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새 아파트긴 한데 30년 대출입니다. 제가 부자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는 절대 부자가 아니고요. 30년 대출 인생입니다. 근데 제가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기상환하지 않고 그 돈을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출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대출을 실행하고 뭐 일정 기간 동안은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지만 저는 지금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조기상환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대출로 나가는 이자보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윳돈으로만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솔직히 웬만큼 수익률을 올려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판돈을 지금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안정적인 삶보다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어도 희망이 있는 그런 삶이 더 저는 좋습니다. 저는 지금 주택담보대출 외에는 대출이 전혀 없고요. 딱히 나가는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기상환하지 않고 주식에 올인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대출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모든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모범 답안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2억이어도 나가는 돈이 많으면 대출은 위험할 수 있겠죠. 반대로 연봉이 2천이어도 뭐 부모님이 100억 자산 가고
건물 하나 물려받고 용돈도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받으면 대출 받아도 무리가 없을 겁니다. 막말로 대출 받은 거 다 날려도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지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초우량주라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담감도 상대적으로 덜할 겁니다. 대출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혜롭게 이용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칼은 기본적으로 위험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인류 요리사에게 가면 훌륭한 도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칼이 범죄자에게 간다면 흉기가 될 수 있겠죠. 칼 자체는 도구일 뿐이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혜롭고 계획적인 사람이 운까지 따라준다면 결과적으로 대출은 훌륭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충동적이고 귀가 얇은 사람이 운까지 나빠서 대출로 큰 피해를 본다면 평생을 빚에 허덕이면서 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대출은 굉장히 위험하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대출은 권장하지도 않고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서 절대 대출 받지 말고 여윳돈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대출이 인생의 최대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운이 좋다면 대출로 인해서 인생 역전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나 대출로 잘 풀리는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평소에 대출은 아예 받지도 마시고 여윳돈으로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보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비추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제가 기본적으로 대출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고 해서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대출의 장점도 있고 저조차도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그 돈으로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대출 받아서 주식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굳이 하나의 결론을 내야 된다면 저는 대출 받아서 그렇게 잘 풀린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으로 그래도 가급적이면 대출을 안 받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 생각이 여러분들께 잘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